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지키고 덜어내고 나답게 살아가는 거죠. 젊을 땐 속도와 경쟁이 중요했다면 늙어갈수록 중요한 건 방향과 여유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를 따졌지만 지금은 얼마나 조용하게 오래,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여전히 삶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른바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10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각 항목마다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예시를 3가지에서 6가지로 늘리고 설명 역시 더 풍성하게 풀었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장면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감정 묘사와 비유를 강화했고, 마치 누군가의 삶을 엿보듯 공감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생생한 일상 속 상황을 더 많이 추가했어요. 첫째,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분들은요,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가요. 누군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산을 간다 해도 나는 아침 8시에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햇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리듬을 찾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여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져요. 내 페이스를 지키면 조급함도 줄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굳이 남들보다 앞서갈 필요 없어요. 내가 중심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제일 오래가는 길이거든요. 둘째,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노년기에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데요. 나이 들수록 숫자보다 온도가 중요해져요. 사람 많은 모임보단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더 소중하죠.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만나 도란도란 차 한 잔 나누는 이웃이 있다든가, 생일 때마다 꼭 먼저 축하해주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대단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그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이, 그런 관계가 오래 남는 거예요.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사귀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따뜻한 인간관계는 충분히 유지돼요. 셋째, 건강을 무리 없이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 건강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부터 느끼시는데요.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확 달라지거든요. 집에서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또 물 자주 마시기, 소식하기, 가공 제철 음식 챙겨 먹기, 이런 것들이 몸에 큰 변화를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아프기 전에 점검하는 습관, 나이 들수록 필수죠. 몸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이에요.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게. 그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넷째, 돈을 모으기보다 잘 쓰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괜히 지갑을 더 꽉 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모를 미래, 자식들 걱정, 내 몸 걱정에 모으고만 있다가 결국 그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데에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이에요. 손주와 함께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고 환하게 웃는 그 순간,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 한번 떠나보는 용기, 그리고 매달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며 스스로를 대접하는 여유. 이런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행위예요. 돈은 쌓아두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걸 경험과 감동으로 바꾸면 진짜 자산이 되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지금 이 순간 기쁘게 해줄 걸. 오늘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늙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요. 다섯째,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해요. 젊을 땐 생존을 위해, 나이 들면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배우는 거죠. 어떤 분은 손주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우고, 어떤 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유튜브 보면서 요리나 캘리그래피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울 때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생기가 도는 얼굴, 나도 모르게 피어나는 미소, 그리고 그걸 통해 생겨나는 새로운 인연까지. 배움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딱 시작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혼자라는 단어에 외롭다는 감정을 자동으로 붙이는 분들이 많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진짜 나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여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이며 뜨개질하는 고요한 오후, 갑자기 생각난 옛 사진첩을 꺼내 혼자 피식 웃게 되는 그 순간들. 이런 장면들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함께 있는 시간이 주는 따뜻함도 소중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도 꼭 배워야 해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만 찾는 게 오히려 진짜 외로운 거니까요. 일곱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들. 물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생을 자식에게 기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점점 지쳐요. 그래서 늙어서도 잘 사는 분들은 늘 말해요. 자식은 사랑하지만 인생의 무게는 나 스스로 감당할게. 병원도 혼자 가고 행정 처리도 직접 하고 약속도 혼자 잡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결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모를 자식은 더 존경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자기 삶을 사시는구나 하고요.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기대지 않아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멋진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덟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아침에 눈 떴는데 햇살이 창문에 예쁘게 비친다든가, 오늘 반찬이 입맛에 딱 맞는다든가,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를 보고 잠깐 멈춰 선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귀해요. 감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내야 하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말 한마디에도 여유가 있어요.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홉째, 화내기보다 웃으려는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게 몇이나 있겠어요. 택배가 늦게 오고 식당 음식이 짜고 약속 시간이 어긋나는 건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얼굴 붉히고 화내면 결국 내가 먼저 상처받아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웃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짜게 먹고 간 좀 덜 보라 했나 보다. 이렇게 한마디 농담을 던지면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내 기분도 금방 좋아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마음이 따라 웃게 돼요. 그리고 그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요. 늙을수록 웃는 얼굴 하나가 정말 큰 복이에요. 열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하며 웃는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겨요.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머리카락에 손 한 번 더 가고 비누 향이 좋은 걸로 바꾸는 사소한 행동들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서 스스로 축하해보는 것도 좋고요. 누가 안 챙겨줘도 내가 나를 챙겨주는 게 진짜 자기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남도 사랑할 줄 알고 늙어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늙어서 잘 산다는 건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빠르게 살 필요 없고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잘 알고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마음이 진짜 잘 사는 삶의 핵심이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하루를 가볍게, 여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